우리 거 좀 싸게 팔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도 하셨는데 그런 것도 역시 고민할 필요는 없다. 왜? 내가 팔 거, 내가 매도할 거를 좀 저렴하게 매도를 하면 내가 매수할 것도 뭐예요? 당연히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네네. 4억짜리는 많이 빠져봤자 한 5천 빠져요. 근데 10억짜리는 많이 빠져보면 한 2, 3억씩 빠지거든요. 5천 싸게 팔고 2, 3억 싸게 사는 게 나한테는 이득이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급하게 역시 서둘 건 필요는 없겠지만 올해 안에는 좀 움직이셨으면 좋겠다. 고민 바로 들어볼게요. 예, 저희가 이제 미아동 벽산 라이브파크 43평형을 매매하고 이제 가지고 있는 자금에다가 네. 대출 한 1.7억 정도 받아가지고 네. 성수동에 있는 동아그린 아파트 30평형대 또는 성수동에 있는 금호타운 2차 아파트 30평형대로 옮겨보고자 하는데 네. 이 정도 대출을 끼고 들어가도 충분히 그 가치가 있을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리고 하락장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두 아파트에 대해서 매매 시점과 매도 시점을 좀 알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일단은 부모님 집을 좀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갈아타고 동아그린과 금호 2차라고 말씀해 주셨나요? 네, 맞습니다. 금호 2차 30평대로 갈아타는 게 좋을지 어떤 전략이 궁금할지 또 부동산 시장까지 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체크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단은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벽산 아파트, 미아 벽산 아파트, 미아 뉴타운이죠, 여기가. 거기서 네, 성수동으로 결국엔 미아리에서 성수동으로 갈아타는 거잖아요. 그죠? 네. 얘는 그냥 오케이입니다. 무조건 오케이. 길게 말씀드릴 건 없고요. 일단은 자, 오케이인 이유를 몇 가지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자, 대출 받아도 되냐? 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출은 이제 두 가지, 그러니까 대출로 인해서 나한테 올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 우리가 이제 대출도 자산의 형성이 대출도 자산으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대출 자체가 우리가 부자들은 대출도 자산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는 대출이 나한테 도구로 들어오는 거예요. 뭐냐면 대출 이자를 못 갚았을 때 나한테 큰 데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대출을 받았을 때 내가 지속 가능한 지속적인 수입이 창출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출을 받았어. 요즘 같은 경우는 저금리 아닙니까? 저금리? 그죠? 네네. 저금리예요. 물론 이제 예금금리는 저금리지만 대출금리 같은 경우는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저금리예요. 그러면 대출을 받는데 내가 일정한 소득만 꾸준히 발생한다면 자 1억을 대출 받았을 때 한 20만 원 정도 이자를 낸다고 치면 이 1억을 갖고 단돈 100만 원만 번다고 하더라도 수익은 큰 거잖아요. 80만 원의 시세 차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자, 맞습니다. 근데 부동산은 이거보다 월등히 높은 시세 차익이 나올 거란 말이죠. 상위 지역으로 갈아탐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출을 받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일단 철저하게 본인 판단 하에 움직이셨으면 좋겠고 저는 대출이 만약에 내가 부담스럽지 않다면 갈아타는 거 일단 오케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성수동과 미아동은 사실상 이게 미아동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좀 속상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만 비교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서 이런 거예요. 과거에 이 강남이라는 개포주공 아파트가 있었고요. 쭉 올라가면 여기 상계주공 아파트가 있었어요. 상계동과 개포동입니다. 그런데 상계동은 그때 당시 지하철이 들어갔어요. 4호선이라는 지하철이. 근데 개포동은 들어가 보니까 논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상계동과 개포동의 가격 차이는 얼마 안 났단 말이에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나봐서 몇 천만 원 차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 5배 이상 차이 나고 상계동 아파트를 몇 채를 팔아도 개포동에 있는 아파트 사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렇게 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성수동과 미아리예요. 미아동이라는 지역이에요. 이해되시나요? 특히 성수동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성수 트리마제만 보더라도 한 8평인가 7평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게 9억, 10억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지금 미아벽산 아파트랑 비교해보더라도 너무 놀랄 만한 가격대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동아그린 같은 경우는 뚝섬역 역세권에 있습니다. 뚝섬과 성수역 주변에 있는 중공업 지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아파트거든요. 근데 뚝섬역과 성수역 주변에 있는 중공업 지역, 지도를 보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 뚝섬역과 성수역 지역, 뚝섬역과 성수역 주변에 있는 이 중공업 지역이 특히나 이 지역이 성수동 안에서도
노후주택가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이 향후에 재개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개발에 대한 압력이 높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뭐예요? 동반 상승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특히나 뭐 동부간선도로에 대해 지하화에 대한 뭐 호재라던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갈아타시는 거는 무방하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조정기인데 그러면 우리 거 좀 싸게 팔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도 하셨는데 그런 것도 역시 고민할 필요는 없다. 왜? 내가 팔 거, 내가 매도할 거를 좀 저렴하게 매도를 하면 내가 매수할 것도 뭐예요? 당연히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네네. 4억짜리는 많이 빠져봤자 한 5천 빠져요. 근데 10억짜리는 많이 빠져면 한 2, 3억씩 빠지거든요. 5천 싸게 팔고 2, 3억 싸게 사는 게 나한테는 이득이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급하게 역시 서둘 건 필요는 없겠지만 제 생각에는 올해 안에는 좀 움직이셨으면 좋겠다. 지금 여러 가지 이 바이러스 사태라든가 이번에 이제 내일 모레가 이제 선거잖아요. 선거 이후에 여러 가지 좀 주변 상황들을 보면서 단기 급등하실 수 있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을 좀 고려해 본 이후에 뭐 여름장이라든가 가을장 정도에 한번 매수를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출은 본인 판단하에 움직이셨으면 좋겠고 매수는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올해 안에는 매도를 하고 갈아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조금 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